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커입니다. 앞서에서 제가 북 리뷰를 잠깐 했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탁재훈 레전드 분석, 4를 1-1, 그러니까 4-1, 4-2로 좀 쪼개서 2편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 20분, 25분 정도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어, 이게 애드립 강의인데, 애드립 너무 길어졌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과 아, 유머, 애드립이 천재가 되는 방법이 되게 유사해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탁재훈 레전드 분석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와요. 탁재훈하고 연락을 하고 지내냐라는 이제 질문이 딱 나와요. 이제 질문은 이제 유상무가 장난스럽게 그래서 저희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라고 이제 재치 있게 말합니다. 그때 이때 탁재훈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받아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제 영상 3편을 보신 분들은 애프터스쿨에 졸업한 리더 가이랑 졸업생들이 나와서 뒤에서 특별 게스트로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탁재훈이 장난치는 장면에 이어서 또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장난치는 줄 알고 있죠, 탁재훈은. 근데 그 상황에서 탁재훈이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이미 신정환이 도박, 지금도 못 나오고 있죠. 도박 무리로 해서 약간 자숙 기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분은 제가 직접 나가서, 직접 뒤로 게스트, 세트 뒤로 가서 잘 태알려서 돌려보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터지기 시작하죠. 패널로 고정 특별 게스트로 왔는데, 못 나오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너무 웃기죠? 아직 나오기 이릅니다.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 자숙기간 교통사고 냈다 아니면 마약을 했다 그러면은 나오면은 벌써부터 나오냐면 엄청 디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애들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 세상의 얼굴을 비출 때가 하면서 이제 말을 아껴요. 그러면서 그분은 대본 볼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라고 또 말을 덧붙이죠. 그러면서 유상무가 이제 약간 웃으면서 그럼 대본은 어떻게 보시는데요? 라고 이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탁재훈의 이제 거의 끝판왕이죠. 우리는 카드 대본 시트 퀴시트라고 하죠. 그걸 딱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였는데 그분은 하면서 카드 넘기는 그 동작을 해요. 그래서 웃음 포인트는 사실 다 있죠. 처음에 어떻게 했냐, 풍자를 하는 거죠. 자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숙은 이렇게 도박을 했던 연예인은 자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완곡어법으로 풍자를 엄청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나오기 이릅니다 하면서 그냥 그 말로 끝낼 수도 있는데 점층법을 써요. 그 다음에 아직은 세상에 얼굴을 비추게 해 점층법 또 쓰죠. 설상가상해라 해서 계속 좀 약간 점층법인데 과장법을 좀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기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마지막이 이것도 되게 빵빵 터지는데 큐시트 대본 카드로 비유했던 거는 진짜 탁존의 애드립의 거의 엄청난 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약간 재판이 됐어요. 재판된 성공한 리더를 위한 유머 기법 7가지 중에 총 세태를 풍자한다라는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장에 있는 유머 기법 7가지 중에서 5번째 세태를 통렬하게 풍자하라라는 기법을 좀 쓴 겁니다. 정확하게 풍자 기법하고 좀 맞지는 않은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리를 일으켰던 연예인은 자숙해야 된다. 정치인은 자숙해야 된다. 뭐 이런 세대를 풍자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이제 사람이 검사를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장례 비용을 모금하고 있는데 10,000원만 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검사가 냉큼 지갑을 열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제목을 상상하면서 상상하시면 돼요. 세태를 풍자하는 거죠. 변호사를 디스를 하겠죠. 풍자가 디스잖아요. 검사가 변호사를 엄청 디스하는 장면이에요. 들으면 되게 웃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 한 명 장례비가 10,000원이란 말인가? 여기 10만 원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10명을 묶고 오게네. 오게나. 여기는 대놓고 얘기하지 않은데 어떤 그게 들어가 있죠. 변호사는 나쁜 존재이다. 사회의 악이라는 존재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정말 싸는데 내가 10배를 줄 테니까 나머지 사회 악인 변호사들도 10명을 더 묻어버려라 라는 얘기를, 사회 악인데 잘 됐네, 사회 악인데 기분이 좋구만, 이렇게 하면은 풍자가 아니라는 거죠.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76페이지인데, 풍자는 어떤 대상을 이리저리 빗대어 재치있게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과장과 더불어 유머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법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들의 세상에 그만큼 모순과 불합리로 채워져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풍자의 대상은 주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유명한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했던 변호사 또는 정치인들, 아니면 정말 주변 사람들, 뭐 팀장님일 수도 있죠. 또 특정 계층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집단이나 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건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저런 독소들을, 나쁜 요인들을 유쾌하게 꼬집어 내므로써 심리적 정화를 꾀하는 것이 카타르시스겠죠. 풍자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상의 두드러진 특징을 유머러스하게 과장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주의점은 또 얘기해요. 그러나 풍자가 지나쳐서 자칫 노골적인 증오나 오난을 담게 되면 그것은 유머러스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묻고 오게나, 여기 표현에서는 여기에 약간 포크레인을 묻어버려 라는 이제 표현을 너무 과하게 해버리면, 다 죽여버려 라는 이제 표현을 만약에 하게 되면 변호사 집단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코미디 프로 보면 정치인들 너무 까면은 우리도 인상이 찌푸려지잖아요. 적당히 하게 디스를 해야 기분이,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웃으면서 넘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약자나 무고한 사람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피해야 할 금기에 속합니다. 풍자는 웃음을 통해서 인간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하는 수단일 뿐 인간 그 자체를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수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랄하되 유쾌한 풍자, 그리고 강자를 응징하되 약자는 감싸주는 풍자라야 비로소 건강한 유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나와요. 되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풍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 보면 변호사를 디스했잖아요. 우리가 본 TV에서 보면은 뭐 정치인들도 디스를 많이 하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군대에 있었을 때 정말 일 못하는 뭐 관심사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도 이제 약간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근데 악의는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해요. 뭐 시키면 열심히 하는데 일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얘는 뭐 일을 시키면 뭐 성과는 없는데 늘 바빠요. 와, 왜 이렇게 바쁘냐. 그래서 우리끼리 되게 웃겼던 게, 쟤는 비즈니스맨이냐, 비즈니스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라 한 거는 약간 되게 영업사원들이 뛰어다니면서 되게 웃기잖아. 뛰어다니는 모습을 얘한테 오버랩을 시키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는 간심사병이라서 약자긴 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풍자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간심사병이 직장으로 오면은 이몬, 이거나 아니면 팀장일 수 있어요. 이몬의 팀장이면 어떤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바빠. 우리 팀장이 너무 바빠.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바쁘지? 야, 진정한 비즈니스맨이야 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팀장을 디스하는 겁니다. 이제 기법 썼는데, 사실은 이제 탁재훈 장면 보면 제가 잘 태알려서 보내겠습니다 라는 장면 나오고, 그분은 아직 세상에 얼굴을 비출 때가 아닙니다. 그분은 아직 대본을 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장면이 그거예요. 대본 시트, 큐 시트를 이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그분 이렇게 봅니다. 라고 대본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사실은 제가 풍자 기법을 썼다 그랬는데 아까 가로 열고 완곡 어법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머 기법을 계속 제가 강의를 하고 알려드리겠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선에 넘어가면 나만의 기법도 보이면서 유머의 기법들이 각각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 있겠지만 넘나든다 라는 생각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아직 자숙해야 됩니다 라는 표현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탁재훈은 뭐라 그랬죠?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이게 완곡 어법이거든요. 자숙해야 됩니다는 직설법이잖아요. 완곡 어법은 굳이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얘와 똑같은 거예요. 얘는 항상 바빠 하면은 그냥 직설적이잖아요. 뭐 하는데 좀 바쁘냐? 라고 직설법이면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쟤는 비즈니스맨 하면서 왜 비즈니스맨이죠? 라고 물으면 항상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바쁘단 말이야 라고 이제 사유를 덧붙이면 이게 완곡 어법이에요. 약간 한 번 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면서 돌려서 얘기하는 거. 이게 좀 약간 웃기거든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직설법. 그래서 탁재훈이 이걸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아직 이릅니다. 아직 더 작숙해야 됩니다. 라고 해도 웃기긴 웃길 건데 더 웃기게 이렇게 표현하죠. 그분은 아직 세상의 얼굴을 비출 때가 아닙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서 더 동굴 생활을 해야 돼. 아직 그 세상 오면 안 돼. 서울에도 오면 안 됩니다. 더 지방도시, 저기 차가 다니지 않는 저 시골, 논밭 이런 데 살아야 돼요. 라고 이제 약간 이게 뭐죠? 제가 계속 점층적인 과장법을 썼잖아요. 번화한 데 오면 안 되고 서울 오면 안 되고 시골로 가고 차도 다니지 않는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게 하면서 제가 점층법 썼죠. 근데 이게 핵심 뭐죠? 과장법을 썼긴 했지만 결국엔 핵심은 직설화법. 자숙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간접화법으로 좀 애둘러서 표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어떤 기분인지 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직 대본 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의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했는데 여기서 유상무가 갑자기 물어봐요. 그럼 대본을 어떻게 보시는데요? 라고 하니까 여기서 탁재훈의 애드립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비교 기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대본을 여기서 순간 얘가 생각한 거야. 대본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대본 이퀄 카드. 도박하면 카드 하잖아요. 카드라는 그 연상을 공통점 찾기 제가 한 탁재훈 애드립 분석에서 첫 번째 했던 공통점 찾기 있었잖아요. 그 기법을 약간 순간적으로 쓴 거예요. 아까 제가 공통점 찾기 그거 있잖아요. 되게 뭐 엄청 바쁜 사람 이퀄 비즈니스맨. 이런 이미지, 이 기법이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 기법 많이 쓰게 되면은 정말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약 임원분이 되게 강의를 되게 잘 하시는데, 목소리 톤이 좀, 아니면 사투리가 좀 강해서 잘 못 알아듣겠어. 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비유가 재밌어요. 어떻게 하면은, 도울 김용우 선생인 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비유를 한다. 근데 임원이 되게 약간 유사해. 그러면은 도울 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 웃겨요. 연상이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대상하고 순간적으로 공통점 찾아가지고 매치시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대본, 이게 비교 기법 중에 하나, 이미지 연상 기법을 썼죠. 그래서 이 비교 기법 쓰니까 애프터스쿨이 어떻게 되죠? 너무 웃겨서 폭력까지. 너무 웃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기법을 한꺼번에 말을 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기법들을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이미지 연상 기법, 비즈니스맨, 이런 것들을 계속 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웃기고 싶다. 이 프로젝트는 계속 지속이 될 거고 여러분도 해리처럼 이렇게 밝게 웃고 주위 사람들을 웃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프터스쿨 방금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말을 듣고 주위의 사람들도 웃겨서 폭력까지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의
강의를 계속 듣고 따라와 주시면은 누구든지 애드립의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추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오면은 제가 말하는 기법, 이 책에 나오지 않는 기법까지도 제가 완곡어법 안 나오거든요. 이런 기법들도 다른 책도 제가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퍼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영상만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영어 스피킹하고 똑같아요. 영어 비유 이렇게 썼는데 영어 강의만 듣는다고 영어 잘하나요?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이 기법을 오늘 완곡어법? 비교 기법? 한번 해볼까?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사례를 또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탁재훈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내가 신정환이라는 자숙해야 될 연예인을 데리고 있는 친구야. 근데 내가 탁재훈이야.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하겠다. 라고 내가 탁재훈이 돼보는 거야. 설정을 해보고 나라면 이제까지 배웠던 과장법이나 이런 기법들 있잖아요. 기법을 통해서 나라면 이렇게 얘기해보겠다라고 한번 종이에 써보세요. 그게 가장 빠르게 애드립 실력이 느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애드립이 아니죠. 애드립은 연습, 그러니까 우리 스피킹이 처음에는 연습 이렇게 따라하면 쉐도잉 하면서 따라하지만 사실은 실전에 가가지고 자동적으로 쉐도잉 많이 했더니 자동으로 튀어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애드립은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서 재밌는 뭐 코미디 영화를 많이 본다고, 재밌는 토크쇼를 많이 본다고 튀어나올 수 있긴 있어요. 왜냐면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종이 안 쓰는데 저런 기법은 이렇게 했다 하면 스스로 분석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정말 그게 이제 타고난다고 보는데 머릿속을 반복하고 수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하는 애들은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건 재능이 있다는 거고 저는 보통 사람들을 애드립의 수준을 높여주겠다라는 게 제 영상의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는 되게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재밌는 생각이 안 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이에 연습을 해야 돼요. 정말로 이건 100%. 그래서 제가 연습 통해서 저는 5년, 6년 만에 정말 재밌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고 거의 탑 클래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시고 행운이 넘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